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책,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자, 뭐 그런 것에 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봤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양극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청약을 했죠. 양주 옥정 그 제일풍경채 시티인가요? 자, 그게 미분양이 났어요. 자, 레이크시티.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 미분양이 났다. 양주하면 그래도 GTX가 들어가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갔죠. 요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 사이클에서는, 양주 옥정. 자, 거기는 너무 외졌기 때문에, 거의 다 미분양이었어요. 자, 거기는, 뭐랄까요, 뭐, 가격도 저렴했고, 최근에 이제 막 수도권 곳곳에 투자자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그 지역도 핫했는데 투자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뭐 대출을 받아서 사면 다른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못 사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좋은 지역으로 좁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이 미분양이 났다. 자, 그리고 실제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매수 문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하나 둘 더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문의가 끊기고 호가도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고 있다. 자, 결국은 지방에서 서울로, 자, 수도권 외곽에서 또 서울로, 또 수도권 외곽에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자, 그렇게 매수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불만이 폭발하고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폭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예전에 미분양 지역이었는데 GTX-C로 투자자가 급증했던 지역인데 오늘 나온 청약 결과를 보니까 역시 미분양이더라. 또 그런 양극화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용인을 규제 지역을 지정했죠. 자, 용인을 규제 지역 했더니 그러면 뭐 굳이 용인을 살 필요가 있겠냐. 똑같은 규제 지역인데 더 좋은 지역으로 가자. 자, 그래서 분당의 집값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그래요. 학군이 좋은 임해동인가요? 자, 그런 데는 뭐 1억인가요? 1억씩 오르고 전세 가격도 한 1억씩 오르고, 자, 분당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자, 결국은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그 입지의 아파트들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같은 규제 지역이면 분당이 좋다. 자, 이게 바로 규제 지역 빨대 효과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 빨대 효과. 자, 규제 지역 빨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종 같은 경우에도 세종이 옆에 대전 있고 청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세 군데가 다 규제 지역이니까, 자, 그 규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세 군데가 다 규제 지역이면 굳이 내가 뭐 청주에 살 필요 있겠냐, 대전에 살 필요 있겠냐, 좀 더 그 유망한 세종으로 가자. 자, 그래서 요즘 세종이 전국 상승률 뭐 1등, 3등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동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제 뭐 전세 물량도 딸릴 것이고 이제 실입주자들 들어서 살라고 하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자, 그래서 이런 학군 수요가 임해동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해동의 전세 가격이 강세이다. 분당의 양지마을 133제곱미터 40평 이상이죠. 자, 이게 16.2억 2억이 상승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규제가 떨어지면, 규제가 시작되면 이제 국민들의 그 반응이 뭐냐면 또 집값이 오르겠네. 좋은 지역으로 가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동 반사로.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효과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시장은 6.17 대책이 떨어졌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보여주더라. 자, 이런 양극화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대 효과. 빨대 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빨대 효과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역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빨대 효과, 역풍선 효과 비슷한 얘기. 그래서 이번 시장에 제일 그 반응을 빨리 한 세대가 바로 이 30대 무주택자들. 자, 이분들이 이 집을 찾으러 집을 구매하러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그래서 신문에서 이걸 기사로 타이틀로 패닉 바잉이라고 그랬어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집값이 올라 여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융자 다 땡기고 부모님한테 도움 받고, 자,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모아서 지금 6억대 아파트를 사고 있다고 그래요. 평균 6억대. 그러니까 6억대, 서울의 6억대 그 약간 외곽에 있는 그 썩다리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김포 파주가 또 풍선 효과를 보이니까 이거 뭐 거침없이 올라갔죠 요즘.
박 차관이죠. 이거 국토부 차관 이 양반하고 김은미 장관 바로 규제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건 바로 규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갭 투자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노원구에 있는 그 학군 좋은 아파트 8사가 10억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10억. 자, 그리고 마포구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곳에 입지 좋은 아파트도 이제 16억을 돌파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의 9억 이하의 아파트, 마용성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자, 강남도 아파트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4개 동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규정을 하니까 그 옆에 지역으로 다 도곡동, 서초동, 개포동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매수세가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 옆에 있는 신천동, 자,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30대 패닉 바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 자, 이게 이제 역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자,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다시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들 또 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자기들이 사놨던 걸 다 팔아야 돼요. 자, 그럼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딜 가겠냐고. 그럼 한 채로 옮기겠죠, 한 채. 자,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나 수도권 입지 좋은데 분당이나 용인이나 그런 지역, 자, 그런 수원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다. 자, 결국은 6.17 대책은 바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아니라, 지금 풍선 효과가 아니에요. 역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빨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대표적인 게 강남 사계동 외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의 어떤 평범한 아파트, 평균 중위가의 아파트, 노도강, 금강구, 이 전세 낀 갭도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자, 여기도 또 이렇게 투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들도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다. 자, 가자 서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서울로. 가자 수도권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시장에다가 규제 지역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역도시, 그리고 공공택지에. 자, 그 얘기는 이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방은 이제 매수세가 사라진 거예요. 매수세가. 그걸 지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지방에 가서 석 달의 아파트 갭 투자하자. 그거는 그 사람은 한참 철진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셨다간 역사이클에 걸리는 거예요. 역사이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갭으로 들어간 물건들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다. 그런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갭 투자는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 규제를 하니까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져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그 종부세법,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법, 보유세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과 이 대책을 한번 보죠. 자, 정부도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부가 요번에 하도 이제 그 역풍선 효과죠. 정확히 말하면 역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는 일시적인 거고, 자, 그런 역풍선 효과, 빨대 효과가 나오니까 돈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요 자금, 투자 자금. 정부도 유동성이 원인이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은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유동성과 정부의 그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넣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브레이크 장치의 주 장치가 뭐냐면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자, 처음에는 대출 규제로 막았는데, 자, 그 유동성을 대출 규제로 못 막는다는 거예요. 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서 주담보로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자,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권에 투자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받아가지고 하겠어요? 신용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마통 만들어서 하잖아요. 자, 그렇게 투자하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담보보다
그렇게 신용대출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 많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뭐 그걸 추적을 하지 않을까, 자금 추적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세금 폭탄을 준비 중인데, 그 마지막 그 세금 폭탄, 그 요번에 이제 거의 원자탄급의 세금 폭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농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내년에 그게 가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화가. 자, 그러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거주 안 하면서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 10채, 20채, 뭐 30채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분에 대해서 보유세, 종부세 폭탄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자, 정부는 이 갭 투자가 시장을 교란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6.17 대책으로 갭 투자 차단에는 한계를 인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6.17. 그래서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 22번째 대책으로 갭 투자 차단을 언급을 분명히 했고,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번 국회 올해 내에 국회에 상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법인 세금 폭탄은 이제 세제 개편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 세제 강화를 이번 국회 통과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 답변을 했죠. 자, 그 질의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한 얘기가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국민이 듣기에는 좀 황당한 얘기죠. 집값이 올라갔는데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는 게, 정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자, 아직 가시화 안 됐다. 정부의 믿는 구석은 세금 폭탄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종부세, 예를 들어서 보유세 최고치를 해서 종부세 최고치를 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3%, 4% 법인처럼 공제금액까지 제하지는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3%, 4%를 때리겠다. 자, 그러면 30제, 40제 가지고 있는 갭 투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도 오래됐고 또 수리비도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거래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종부세를 매년 수천만 원 받는다? 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그 썩다리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팔아야 돼요. 이제 조금씩 팔아서 포트폴 집 개수를 줄이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투자라는 것도 그래요. 투자라는 것도 이제 예전처럼 그 갭 투자로 막 수십 채씩 사가지고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던 시장. 자, 그 시장은 이미 이제 균열이 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 시장 이미 균열이 갔다. 이제 법인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그럼 그나마 이제 분양권을 사서 많이 재미를 봤잖아요. 그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그런 시장이 갔다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미 팔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라면 팔아요. 저라면. 똘똘한 거로 최소화하고 있다. 최소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 경기로 가자. 서울 수도권으로 가자 하고 역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이 이렇게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시대 감각에 떨어지는 강사들 얘기 듣고 지방에 가서 아파트 사고 썩다리 아파트 갭 투자하고, 자,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예요. 버블의 마지막 어떤 그 자산의 버블이 마지막 끼는 단계예요. 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자, 그런 시장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빨대효과예요. 시장의 특정한 지역으로 몰린다. 2006년도에 우리가 그럼 마지막 버블에서 그 버블 7 일곱 군데 나왔잖아요. 7군데. 자,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규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규제가 다 규제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갭 투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뭐 개수로 만드는 갭 투자 끝났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시대는 끝났다. 똘똘한 거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 양주, 옥정, 그런데 사실 요번엔 투자의 어떤 그 지역으로 됐지만, 거기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요가 그 집을 샀다고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출 70% 받고 자기 돈 30% 맞는데 그 지역의 규제 지역을 정해서 대출을 50%만 해줘서 단 1년 안에 뭐 수천만 원을 만들어내라. 못 만들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다 그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투기 세력을 막아야지. 무주택 서민들이 그나마 돈 박박 긁어서 내 집, 새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천, 양주, 옥정 그런 지역 가서, 그런 외곽 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짓밟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구제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